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번 리뷰는 기아 자동차 스팅어입니다. 스팅어 리뷰를 시작을 하고요. 2.0T 2.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기아 자동차 스팅어인데,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오면서 느낀 점이 뭔가의 그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부분이 조금 저에게는 이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뒤에 그 뒷좌석 시트와 트렁크 공간 쪽에서 이 도로 포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길에서는 뭔가 뻐뻐뻐뻐뻐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게 이제 배기 쪽에서 들려오는 그 공명음인지 아니면 뒷좌석 시트가 떠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조금은 이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노면에서 전달되는 이 자잘한 진동을 보면, 기아 자동차 스팅어는 굉장히 단단한 세팅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량을 타고 급차선 변경을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가 없는 상황에서 규정속도 내에서 주행을 하다가 방향지 시동을 켜고 급차선 변경 딱 하면 이 차량이 자세를 잡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약간의 그 뭔가 조금 밀림 뭐 그런 증상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세 제어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노면 소음이 왜 이렇게 크냐? 노면 소음이 상당한데요. 그리고 지금 그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해도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맞춰주는 정도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수입차보다 기아 스팅어에 들어가 있는 이 반자율 주행이 훨씬 잘 먹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에서 들어오는 자잘한 잔진동은 차가 핸들을 잡으십시오. 핸들을 잡고 제가 살짝 틀었는데 방향을 잡는 게 아주 빨라요. 아주 빠르고, 이 터널 들어갔을 때 실선을 볼까요? 오른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고 왼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고, 오른쪽 커브길을 살짝 돌아 나가는데, 와우, 이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사용하는 레인 어시스트의 이 역할이 기아 자동차 스팅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노면 소음이 들어오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의 표준이 만약에 한 3 정도 수치라고 하면 이 차량은 한 2 정도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 정도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소음에서는. 대시보드가 우레탄이에요. 가죽이 아니라. 근데 중간에 스티치를 쫙 넣어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핏 봤을 때는 가죽 대시보드? 이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팅어를 시승을 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요건 이제 아우디 A3, 옛날 그 구형 아우디 A3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네요. 여기는 이 조작하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그 컴포트냐 스포츠냐 이거를 조정하는 이 부분은 조금 버튼이 좀 없어 보여요.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질감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 크락션 있는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이 요게 조금만 더 고사양으로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자율 주행으로 사용하는 레인 어시스트를 보조 기능으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주행을 하는데 귀 아파. 이 지금 도로가 연결된 부분이죠. 연결된 부분에서 이 방음이 잘 돼 있는 차들, 그러니까 뭐 조용한 차 기준이 아니라 방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차들에서는 따당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려오고 제 귀에 느껴지는 압력이 없는데, 이 스팅어는 이 도로 연결 부위에서 뽀봉 하면서 제 귀를 압력을 해요. 이게 지금 압력이 엄청 차 있는 느낌. 창문을 조금 창문 여니까 좀 낫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이건 고속도로에서
한 80km에서 100km 정도 정속 주행을 하면서 오른쪽 뒷창문만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막 헬리콥터 소리가 나면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막 이러거든요. 그 압력이 스팅어에서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막 뻑뻑뻑뻑하고 압력을 주는데, 이거는 방금 잘못한 거예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수입차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차가 있어요. SUV를 처음 만들었다 해갖고 나왔던 제규어 F페이스, 그 차량이 이 대꼬복고라 그러죠? 고공 하는 도로만 갈 때마다 막 귀에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공명음이 들어왔는데, 스팅어가 그 차량에 비하면 2배 이상 세요. 2배 이상 세서 이거는 만약에 좀 예민하신 분들 있죠, 뭐 음악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잠을 못 자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스팅어를 무조건 시승을 해보고 타세요. 시승을 할 때도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뭐 한강대로 뭐 이런 데 있죠, 한강도로 같은 길, 그런 길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이 스팅어를 구매할지 말지를 판단하시길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디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방음을 잡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민한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아까 같은 고속도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 정도로 버벅버벅하는 그런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의 그 떨림음이 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신호대기를 딱 하는데 미세 진동이 있어요. 미세 진동이 있는데 가솔린 차에서 2.0 가솔린 차에서 흔하게 느낄 수 있는 미세 진동이라고 하기엔 스팅어는 조금 심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 가솔린 리뷰가 최근에 올라갔는데 그 차량에서는 이런 그 정차 중에 진동이 이렇게 들어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고공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실내로 공명음이 넘어오듯이 이 차량은 그 차체 자체가 떠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거 제가 어플로 체크하면 그래도 한 4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예민하네요. 조수석 시트에 놨을 때 4에서 5 그랬다가 2에서 3 2에서 3 4에서 5 이런 식으로 진동이 왔다 갔다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웅 막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진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룸밀러 맞출 때 이 상당히 무겁네. 이거 뭐 맞춰지지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A필러 시야는 제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그래도 시야를 막 가리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못 봤다, 아이를 못 봤다 이런 정도로 시야가 가려지지 않아서 A필러의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방향지 시등을 켜고 이 고속도로 진입 램프에 들어올 때 사이드 미러가 양쪽 다 광각 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경고등까지 띄워주거든요. 무리가 없다, 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멘트 길인데 공사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 많이 갉아먹은 길에서 산타페 가솔린을 탔을 때는 이 노면 소음이 너무 중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거 듣기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팅어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음을 잘 잡아놨다. 근데 이 차가 그 도어 트림 있죠? 도어 트림을 만약에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위에 부분에서는 뭐 추가로 방음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이드 미러나 윈도우 쪽에서 소음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근데 절반을 나눠놨을 때 아랫부분에는 흡음재를 좀 꽉꽉 채워넣고 싶을 정도로 노면 소음하고 풍절음이 적절하게 섞여서 꽤나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고, 계기판을 보지 않고 만약에 스팅어를 주행을 한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분명히 나는 한 100km 정도 달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계기판을 봤을 때는 한 125km에서 130km 정도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차체가 그 자잘한 진동은 흡수를 못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차를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조금
안전하게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곳을 가서 스티어링 휠을 이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하겠는데, 아까 그 터널이에요. 여기 아까 그 터널인데 구궁 아우 진짜 귀가 아파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버벙 하는 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이런 차를 좀 타보고 싶은 거예요. 한 3,600, 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본 옵션으로 출고를 해도 3,5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패밀리카로 볼 수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 이 차량의 기본형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은 편인데 이 차를 패밀리카로 그냥 타고 싶은 거예요. 그 논점에서 봤을 때 뒷좌석 공간은 솔직히 아이가 어릴 경우에 뭐 한 5살 정도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뭐 한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패밀리카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아빠 입장에서 혹은 엄마 입장에서 혼자 출퇴근을 할 때 사용할 때는 아주 재밌게 탈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게 탈 수가 있는데 버벙 할 때 그 공명음이 아주 심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을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확 들어간다, 확 이렇게 들어갈 때 있죠, 완전 빨라요. 민첩성 아주 좋아요. 진짜. 다시 오른쪽으로 C클래스나 3시리즈나 이런 수입차 중에서도 달리기 성능이 좋기로 유명한 독일 차랑 비교를 했을 때 스팅어가 경쟁할 만한 수준의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냐, 혹시나 아니면 무엇이 더 좋냐,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 잡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다가 이 스티어링 휠로 오는 진동은 진짜 거의 못 느끼거든요. 페달도 발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거의 못 느끼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브레이크 페달을 좀 세게 깊숙이 밟아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페달 위치도 좋고 코너링도 좋고 민첩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속도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게 방지턱에서 제동하고 딱 하고 놓고, 이게 뭐냐면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2편에서 할게요. 2편에서 보여드리고, 자, 스팅어에서 제동력과 방지턱을 넘었을 때 오는 충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할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뭐 1초가 됐을 때 내가 밟았다 치면 반응이 오는 건 한 2.5초 돼서 반응이 오고요. 제가 8초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가 반응하는 거는 9초에서 가속 페달이 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어렵죠. 이걸 그래서 제가 2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엄청 느리네. 이 와이퍼가 지금 또 빨로, 이게 전기가 공급되는 게 굉장히 한 박자 늦은 것 같은, 막 전기 힘 딸리다가 2번 하니까 이제 그때는 좀 전기가 들어와서 재성능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좌커브가 꽤나 심한 부분인데 오르막을 올라올 때 차가 경쾌하면 경쾌했지 힘이 딸리는 느낌은 없고요. 이 정도 커브는 가지고 논다 수준으로 잘 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코너링과 민첩성, 크락션 소리도 아주 좋고, 여기서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빡 이 돌아오는 자세, 돌아오는 거는 제가 탔던 한국 자동차 중에 가장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가 다시 줄이면서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쭉 이렇게 돌 때도 A필러 쪽으로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없어서 시트에서 제가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몸을 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외에는 A필러의 시야가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행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껴서 몸을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제네시스가 맞은편에 왔을 때는 저 차는 꽤 크죠. 확실히 스팅어가 이게 좁은 차가 아니라 넓은 차다 보니까 근데 이 핸들링 이거 본넷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제 제동을 했다가 브레이크, 제동하면서 브레이크.
여기서도 이 정도 충격이면은 방지턱은 아주 좋고, 조금 높였다가 제동하다가 야, 방지턱 나쁘지 않다. 스티어링 휠을 팍팍팍 호호. 이야, 아주 좋은데요, 민첩성이 쫙. 그다음 모래길에서 모래길 급제동. 아이고, 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진짜 아니다. 보셨나요? 급제동 하자마자 팍 돌아버리네. 코너, 커브길, 왼쪽 바퀴만 모래. 이거 봐. 제동에서 자세 제어는 진짜 안 좋아요. 별로입니다. 민첩성과 코너링과 이 핸들링, 이거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엔진은 평범한데 변속기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주행하면서 리뷰 1편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 주행하면서 리뷰 1편 다음에는 뒷좌석 리뷰, 재밌습니다. 뒷좌석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하면서 리뷰 2편과 시승기 총평, 이 이야기가 남았는데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리뷰를 하니까 오늘 이 리뷰 보시고 다음 편도 같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다음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니입니다. 스팅어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으로 왔는데 제가 키가 187cm예요. 웬만한 차의 뒷좌석을 다 좁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랑 다른 뒷좌석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아 스팅어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뒤에 앉았을 때 이 흔들리는 이 방석이 두껍지가 않고 얇은 편인데, 이 허벅지가 그래도 꽤 깊게 돼 있어서 조수석 시트를 제가 탔을 때 편한 그 정도 각도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 아마 이게 뒷좌석용으로 세팅을 해놓고 하면 이 허벅지 있는 부분이 좀 길다, 넓다, 이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고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가죽 질감이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고, 초코 브라운 시트 컬러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질감도 괜찮고 보여지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무릎 공간, 이 부분이 조금 더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옆에서 보니까 시트가 얇아서 이게 아마 최대한 한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딱 앉아있을 때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 허벅지가 불편한 상태인데, 천장에 닿지 않게 앉았을 때는 다리를 좀 벌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정도고요. 헤드레스트가 이 차량도 저의 머리를 안전하게 지지를 하지를 못해요. 이게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천장에 제가 딱 앉을 텐데, 여기서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고정을 하면 뒤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이 차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분명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산타페 때도 그랬지만 여기 쇠에다가 홈을 하나만 덮어주면 되거든요. 홈을 하나만 덮어서 이렇게 고정을 딱 해주면 될 텐데 이걸 안 해놔요. 키가 한 175cm가 넘어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렇게 딱 앉아있으라고 해도 이게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더 올라와야 돼요. 스팅어도 마찬가지로 헤드레스트가 너무 짧아요. 이게 앞좌석은, 이거 보세요. 앞좌석은 오히려 이 천장이 달랑말랑 여기까지 올라오죠. 이거는 제가 앉아도 헤드레스트를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이 한 2칸 정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뒷좌석에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데서 원가를 줄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키가 크잖아, 당신이 키가 커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 뒷좌석을 보면 유독 현대 기아차에서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신장이 전 세계에서 보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학생들 뒷좌석에 타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봐도 머리가 닿는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제는 요게 좀 헤드레스트 이렇게 원가 절감하지 말고 홈 하나만 더 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있다가 빡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좌석 안전벨트는 이렇게 좀 숨겨놨어요. 이 시트에 있는 양 옆좌석 시트 벨트는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쫙! 오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이게 컵홀더는 폭스바겐 파사트 북미형이랑 똑같이 여기가 고무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미끌림 방지만 되어 있는데 이게 잡소리가 나는데 재밌는 게 여기서 나는 잡소리보다 이 시트가 쿵쿵쿵쿵 하는 잡소리가 더 커요. 요 옆에는 그 잡소리 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부분에서 가죽과 가죽의 마찰음 이게 잡소리 원인이었습니다. 이거를 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막 이런 찌그덕찌그덕 잡소리가 좀 많이 들렸는데 이 센터 암레스트를 밑으로 내려놓고 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그 저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시트 폴딩이 돼서 이 덮여지는 부분에서 뭔가가 지금 좀 안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똑똑똑똑똑 이러는데 구구구구구구 이 저음이 주행을 할 때 보면 구구구구구구 하고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저는 마치 배기 중통이 떠는 소리가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시트 폴딩 시트 때문에 이 부분이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좌석에도 매트가 있고 이 밑에 부분이 제가 이렇게 때려봤을 때는 그 메모리 폼 흡음재 같은 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재활용 흡음재 같은 게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차들은 메모리 폼 흡음재가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데 전시장에서 차를 본다면 문을 다 닫고 이야기를 해서 울리는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많이 울릴수록 방음이 덜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옆에 앉았을 때 보면 이 창문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뒤에도 그렇게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우와 문을 열었을 때도 문이 상당히 많이 열리는 편이고요. 이 손잡이를 딱 만졌을 때 느낌은 굉장히 두툼한데 이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보통 이제 문을 열고 이걸 닫을 때 보면 이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닫으면 여기가 아이야 이 팔꿈치가 이 뒤 휠하우스에 걸려서 이거 닫는 각도가 되게 애매해요. 어깨를 막 이렇게 으쓱으쓱 하면서 닫아야 되는 그런 각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깨를 최대한 좁혀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각도. 도어를 잠그고 여는 거는 이거 왜요 이렇게 돼? 도어를 여는 부분
여는 부분의 위치랑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이 내장재가 여기 손잡이 닿는 부분 빼고는 내장재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이 가죽 스티치 마감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플라스틱도 이런 플라스틱을 여기에도 쓰는 부분은 별론데, 도어 트림은 좋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옷걸이랑 여기 손잡이, 여기 옷걸이, 솔직히 이거를 딱 장면 해갖고 그 뒷좌석에 타가지고 이 B필러를 바라봤을 때는 폭스바겐이랑 똑같아요. 이걸 그냥 폭스바겐 부품을 스팅어에 껴도 될 만큼 똑같이 생겼습니다. 시트벨트 올리고 내리기도 하고, 옷걸이 위치도 그렇고, 여기 에어백 써있는 부분, 요 색깔 아예 똑같아서 이 차를 타다가 그 다음 수입차로 뭐 한 3-4천만 원대 폭스바겐으로 갈아타시는 분은 상당히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문을 닫을 때 그 위치를 보면 한 이 정도에 있어야 돼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 이렇게 펜더에 걸려요. 펜더에 딱 걸리니까 어깨를 최대한 좁혀서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네, 이 등판은 기스가 안 나야 되는데 기스가 안 나고요. 밑에 있는 공간, 고무가 상당히 짱짱해요. 와우. 그리고 오늘 이 리뷰용 콜라 이 친구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기도 들어가긴 들어가네. 시끄러워라. 이게 보니까 이 손잡이 위치가 이 1.5L짜리를 넣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뒤에 1.5를 안 넣더라도 문 닫을 때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아용 카시트는 굉장히 설치가 쉽게 되어 있는데, 요거 스프링 하나 나갔네. 여기 이쪽에 이게 스프링이 장력이 너무 짱짱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하나가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송풍구가 있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3존이나 4존 에어컨디션은 아니고요. 2존 에어컨인데, 아니 만지는 느낌이랑 조작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 가운데 좌석이나 한번 앉아보고, 못 앉겠지 가운데는. 가운데 이거 뭐야? 가운데 자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이 센터 터널 있죠. 센터 터널이 이게 뭐야? 막 흔들려. 야씨. 여기 가운데가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빠르게 탑승. 얼마나 빠르게 탈 수 있나? 스팅어는 도어가 얼만큼 열리나? 요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탑승. 어깨 좁혀서, 이게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확실히 문을 닫을 때 이게 어깨를 좁혀서 닫아야 되니까 어깨 아파라. 이게 좀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뒷차석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주행하면서 1편 뒷차석 리뷰 보신 다음에 2편에서 주행하면서 리뷰 2편, 그리고 총평 시승기 요게 이제 남아있는데, 주행하면서 리뷰 2편에서는 저를 찍으면서 몸이 얼만큼 흔들리는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좀 리얼하게 촬영을 했으니까 그거를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